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죠. 그러니까 탈세도 어마어마하죠. 경구역은 스테로이드로 안 쳐요, 얘들은. 뭐라고요? 열알에 뭐 13만 원, 11만 원 막 이렇게 준다고는. 열알에요? 배갈이 아니라 열알에? 네.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거나 준비하는 국내 여성분들 모습이 부쩍 더 눈에 띕니다. 플랫폼들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되는 만큼 그것을 동경하는 여성들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겠죠. 이렇게 대회를 나가 처음으로 무대에서 경험을 가져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요즘에는 피트니스 팀이라는 명목으로 대회 출전과 바디 프로필 등의 과정을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대가로 비용을 받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헬스장 시설을 운영하는 피트니스 프로 선수들이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꾸립니다. 각자의 팀명으로서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며 홍보를 하는 몇몇 피트니스 팀들이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통찰이 없이 대회에 참가하고픈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팀에 들어가는 것이 소속감도 생기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 등에서 여러모로 메리트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팀들에 소속되면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아쉽게도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이런 팀들 중 한 곳에 들어가 경험을 하고 탈퇴한 분께서 바디알케미 채널에 관련 댓글을 남겨주셔서 마침내 접선이 돼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너는 아니었고요. 커리어를 쌓고 싶어가지고 대회 참가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그걸 계기로 여기서는 내가 일할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그냥 선수 진학생을 포기하고 다 접었고요. 목표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원래 가지셨던 목표를. 네. 어떤 좀 안 좋은 일 같은 게 있었나요? 그냥 그 분위기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업계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상업적이고 전문성이 보이지 않고 전문가인 척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속된 말로 그냥 자기들이 연예인인 줄 알아요. 속된 말로 좀 흑말들이 모여있다고 해야 되나요? 심하게 얘기하면 동물의 세계 같기도 하고 서로 친하지만 다 서로 헐뜯고 일단 누가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면 일단 적이 되고 좀 그런 문화에 젖어들지를 못했어요. 제보자는 팀의 수장이라 하는 사람이 보인 저급하고 미성숙한 언행, 그리고 운동을 가르치는 주체임에도 트레이닝에 전문적이지 못하면서 또 돈에는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이러한 여러 행태에서 큰 실망감을 가져 결국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는 업계의 현실에 환멸을 느껴 결국 다른 직업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특히 입사하기는 되게 쉬워요. 네. 커리어는 만들기 되게 쉽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는 지방대회나 그런 데 가서 참가를 하면 돼요. 2명이 나와서 1, 2등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 입상 경력에다 넣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인이었다가 아니면 좀 나이가 어리시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3, 4개월 파트너 운동하고 그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인데 입상 한 번 하고 비키니 경력, 입상 경력으로 그 소속팀의 트레이너가 돼서 트레이닝을 하죠. 그러면 그런 팀들이 팀원들을 계속 늘려가는 이유가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 장사예요. 현금 장사다. 회차별로 가다가 이제 팀이라는 걸로 해서 1기, 2기, 3기, 4기가 되면 기수를 하게 돼버리면 학원처럼 10명, 15명 확 받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죠. 3개월 과정에 뭐 포징, 일주일에 2번씩 파트너 운동이나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 운동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T처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 중에는 운동에 카운팅을 하거나 중량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냥 워킹 같은 거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300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죠. 쉽게 생각하면 트레이너 애들이 외제차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이유도 다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탈세도 어마어마하죠. 이제 봐봐요. 인스타도 보면은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정도의 재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헬스장을 한다고 해도.
팀의 수장은 팀원을 받으며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과정으로 대회에 나갈 만한 몸을 만들어주고 워킹과 포징 등의 교육을 해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그것도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현금 매출의 신고 누락은 탈세자들이 탈세를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이러한 금전적 이득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이를 SNS에서 과시하는 업계 관련인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제보자는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팀원들에게 제공하는 트레이닝과 교육들은 과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상응하는 효험 있는 커리큘럼인 것일까요? 또 어떤 과정이기에 짧게는 3개월 만에 대회에 나갈 만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의 사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 몸의 한계점에서 그걸 넘어서 살 수가 없어요. 호르몬상 딜레마가 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팀 내 남자들 이제 특히 가까운 남자친구들이 더 쉽게 권하죠. 얘네들은 안 하는 이게 알약이잖아요. 경구약이잖아요. 네네. 경구약은 스테로이드로 안 쳐요. 얘네들은. 에? 약을 먹는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다 안 하고 먹었어요. 아나바 말씀이시죠? 그 아나바가 여자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만연되어 있는 약인가 보네요. 그래서 여자들이 딱 접하기 쉽죠. 알약이고. 이런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는 거를 알려줘요. 근데 이게 영양학 쪽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고 안 아파도 똑같아요. 그냥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열알에 뭐 13만원, 11만원 막 이렇게 준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나바 열알에 13만 원이요? 네, 13만원, 11만원? 열알에요? 배갈이 아니라 열알에? 네. 배달을 주진 않아요. 몇시간을 주진 않아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비비로 비키니 선수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스테로이드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선수만 봐도 그분이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가슴 수술과 스테로이드 사용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뭐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내용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초기 중기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 2개월 지나고 나면은 확실히 몸에서 내 몸이 최소한으로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갈라지지도 않고 막 이럴 때 슬쩍슬쩍 얘기를 하죠. 지금 너한테 이거 먹으면 너는 지금 빨리 빠질 텐데 너 뛰기 전까지는 괜찮을 텐데 이러면서 은근슬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한테 구하면 내가 좀 싸게 구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죠. 저는 그냥 약은 안 하고 싶고 선생님도 안 하시다니까 근데 네가 지금 너무 불안해하니까 자기가 알아봐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같이 운동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급격히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니 뭐 먹었어?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이거 샀어 뭐 이거 좋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며칠 사이에 그냥 다른 사람이 돼요. 먹을 때도 조금 더 치고 내가 잘 안 치고 막 하니까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고 나한테 그 심한 약이 아니구나 하면서 쉽게 더 먹죠. 종류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윈인가? 윈. 네, 윈스턴. 맞아. 그거 먹으면 너한테 딱일 텐데 이런 말도 직접 들었어요. 이거 여자 선수는 윈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또 무슨 다른 샵을 했었어요. 저를 트레이너 해주신 분이. 근데 뭐 창고 같은 데에서 주사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라. 안 좋아서 비타민을 맞은 거다라고 하는데 누가 비타민을 일반인이 자기가 주사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굴 관리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은 남자처럼 변하는 거를 일단 시술이나 관리로 이런 거 먹으면 남자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얼굴이 그렇지 않지 않냐. 너 내가 지금 수업을 몇 개를 뛰는데 내가 목소리 당연히 이런 거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경쟁되는 선수는 야 쟤는 뭐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약하면서 몸은 그렇게 키면서 얼굴은 여자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턱 뾰족하게 하는 필러라든지 뭐 보톡스라든지. 걔네들 협찬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선수 지망이들한테 이제 그 시술도 권하기도 해 자기네들이. 자기는 협찬 받고 그 병원에 가서 해라.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것도 영업인 거죠. 자기 요번에 가슴 재수술할 건데 갈 때 너도 가서 하자. 상담만 받아봐라.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소개해준 병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자기가 하라고 하는 데서만 해야 되고 비키니도 자기가 하라고 하는 데서만 해야 되고 자기는 남는 거 없다는데 구두라든지 뭐 살 때 다 선생님 통해서 사야 되고 그렇게 퀄리티 좋은 것도 아니면서 브라탑이나 다 바지 같은 거 신복이라고 하나씩 던져주면서 생색 내고 나 때문에 니들도 이런 참 내가 협찬 받으니까 니들이 이런 거 쓰는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좀 깔아주는 기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자한테 니 기사 써달라고 했어 이래가지고 기사 하나씩 올려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던 언니들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가 이제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다 장사네요. 네, 걔네들은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하는 걸 보면은 다 돈이에요. 선수들은 태민이 기본이잖아요. 자기네 팀 사람이 해주고 막 그랬어요. 다들 다른 사람은 다 공짜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냈어요. 아쉬운 소리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호구가 내려 뭐 몇 회 얼마인데 너는 그래도 내가 좀 몇 개 더 해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냈어요. 언니들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 얘기 들었다고 너한테 돈 받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감 봐가면서 얘는 호구니까 얘한테는 이것도 돈 받고 얘는 좀 그러니까 이것만 받고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냥 그 호구 잡는 거예요. 걔들은 호구 잡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을 권한다는 것이며 심지어 그것을 팔면서 차익을 남겨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에서 언급된 첫 번째 약물은 암시장에서 100정에 9만원 정도 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경주제입니다. 그 약물을 구입하여 10정씩 소분해 팀원들에게 되팔렘을 하고 1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약물 역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경구제인데 여성이 사용하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결합시 낮은 친화력의 이유로 남성화를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은 약물입니다. 때문에 해외 여성 프로 선수나 코치들도 출전 종목에 따라 사용에 제고할 것을 당부하는 약물이죠. 불법 약물을 구원하고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이지만 약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권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약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는 많습니다. 여러분, 팀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전적 의미로서의 팀은 달성해야 할 목표, 이를 위해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연대 책임을 지며 보완적인 기술을 갖추는 소규모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즉, 팀이란 공동의 목적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을 뜻합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에 나온 피트니스 팀의 수장이라는 자는 어이없게도 이 의미가 숙지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팀원들을 금전적 수익의 일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이 전해 들렸으니 말이죠.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따돌림 문화 같은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따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안 되면 따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돈이 없는 친구들 받아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토리화를 만들고 그리고 인스타나 공개적으로 내가 얘한테 이만큼 해줬고 얘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준 게 나다. 이러고 자기 곁에 주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거 오래 버티지 않고 여기서 내가 나가야겠다 하고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개 저격, SNS 저격 같은 거 많이 하고. 네. 얘네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기 나오고 나서도 제가 저 이런 못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내가 같은 운동을 해야 되고 선수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저를 케어를 안 해주는데 이 정도 낸 건 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그냥 무식하게 시켜요. 어디가 어떻게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걸 못하니 너 병신 같아 막 이렇게 호흡을 줘요. 그러면은 저는 어거지로 하다가 여기 어깨 해장물이 나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없어요. 저 여기서 팀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뒤에서 이제 제 욕이 막 불리고 제가 다른 쪽 일을 하고 있어도 땀이 좋고 연관된 사람들이 많으니 인격적인 욕도 전달받았죠. 자기 사람이 안 되면 과감하게 나락으로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특정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류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여타 다른 팀들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네, 다른 팀 얘기도 들어보면은 뭐 도 그렇고 일단 봐봐요. 일단 다 조합들이 다 보디빌더와 비키니 선수 아니면 피겨 선수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되게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누가 프로 나가가지고 따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축하해주기보다는 쟤 약서서 저렇게 됐네 약해서 정신없는 애라고 정신병자라고 서로 딕스하고 있어요. 나
남자 프로들도 있고 여자 프로도 있고 그리고 커플들끼리는 더 그게 더 심하죠. 커플 대 커플로 싸우니까. 여자분들이 위트니스들은 솔직히 단독으로 혼자 오래 버티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흔치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선수 지망생이나 동료들한테 대하는구나 매너도 있고 이제 커플끼리 다니는 애들 보면은 이 대형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아닌 말로 돈막 돈 애들은 확실히 좀 지저분해요.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자신과 같은 젊은 여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다 말을 전하였습니다. 대형팀 팀은 화려하지만 몸을 최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없고 정말 영화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분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너 여자분들 보시면 입상 한 번 하고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바디 프로필 많이 찍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저는 그 PT 값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PT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PT를 받아요. 정말 가스레팅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 화려함에 좀 속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PT 값 그리고 비키니, 메이크업 자기들이 연기해주고 바디 프로필하면서 폭을 잡는데 조금 혈압이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거르시고 운동을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선수 지망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여기서 무슨 뜻을 꾸겠다고. SNS와 미디어에 소개되는 여러 이미지들은 말 그대로 이미지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 현혹돼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함을 겪은 분이 비단 이 제보자분뿐일까요? 말로 꺼내지 않고 숨기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 알케미에서는 이와 같이 피트니스계, 체육계에서 만연돼 있지만 대중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은 부조리하고 부적절한 사건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출연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영상의 제보자분처럼 통화로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더 깨끗하고 더 나은 피지컬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디 알케미가 함께 하겠습니다.